여러분, 에어컨만 켜면 전기세가 무서워서 껐다 켰다 하시나요? 삼성, LG, 캐리어, 위니아 브랜드 가릴 것 없이 모든 모델의 에어컨을 다뤄봤고 수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늘 안타깝게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틀기만 하고 제대로 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모델, 같은 평수인데 어떤 집은 한 달 전기세가 2만 원대, 어떤 집은 12만 원 넘게 나옵니다. 이 차이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사용법의 차이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그대로 실천한 고객들은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고도 실내는 더 시원하게, 전기세는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저에게 전화해서 그러시더라고요. 기사님, 이게 진짜 되네요. 전기세가 예전에 반밖에 안 나와요. 그분 집 하루 12시간 이상 켜셨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28,000원. 믿기시나요? 반면 옆집은 같은 모델인데 12만 원 나왔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로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답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 정부에서 주는 최대 70만 원 에너지 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덥다고 참지 마세요. 전기세 때문에 무서워서 더위에 잠 못 드는 밤, 이제 그만 오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간 쌓아온 에어컨 전략 노하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개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장 시원하고 가장 저렴한 여름을 맞이할 준비 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실수.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아껴 쓴다고 외출할 때마다 전원을 끄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죠. 얼핏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을 사용 중이라면 이 습관이 오히려 전기세를 더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어컨은 처음 전원을 켰을 때 특히 실내 온도가 높을 경우 실외기가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며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예를 들어 외출 전 26도로 유지되던 실내가 외출 중 30도까지 올라갔다면 돌아와서 다시 켤 때 초반 몇 분간 실외기가 평소보다 두세 배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걸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고속도로에서 일정 속도로 주행 중인 차는 연비가 좋지만 신호 대기 후 급가속하는 상황에선 연료를 가장 많이 먹습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전력은 적지만 다시 식히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반대로 외출 중에도 에어컨을 켜둔 상태라면 실외기가 간헐적으로만 작동하면서 실내 온도를 살짝 유지해 주기 때문에 전기 소비가 훨씬 적습니다. 특히 1시간 30분 정도의 짧은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켜둔 상태가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트, 병원, 미용실 등 잠깐의 외출이라면 끄는 게 전략이라는 오해는 이제 버리셔야 해요. 30년간 에어컨을 설치하며 수많은 가정의 전기 사용 패턴을 본 결과 에어컨 사용법 하나만 바꿔도 한 달 전기요금이 수만 원씩 차이가 났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켰느냐입니다. 두 번째 실수. 여름철 전기세를 줄이기 위해 제습 모드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람이 약하고 조용하게 작동하니 전기를 덜 쓰는 것 같죠? 하지만 이건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냉방이든 제습이든 실외기의 작동 방식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단지 바람 세기가 약할 뿐이지 내부에서는 똑같이 전기를 먹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에어컨의 제습은 마치 물이 흐르는 수도꼭지를 조용히 틀어놓은 것과 같아요. 소리는 작지만 물은 계속 흐르듯 제습 모드도 실외기는 꾸준히 작동하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죠. 체감상 조용하다고 해서 절전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냉방 대신 제습만 하루 종일 켰는데 전기요금이 이전보다 더 나왔다며 놀라시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내 습도를 낮추기 위해 오랜 시간 작동해야 하고 그만큼 실외기가 멈추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습 모드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제습은 장마철이나 습한 날엔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다만 처음부터 제습만 돌리는 게 아니라 12시간 정도 냉방으로 온도를 먼저 낮춘 후 제습 모드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원함은 유지하면서 습기만 쏙 빼내 쾌적함도 챙기고 전기도 절약할 수 있죠. 전기세를 진짜로 줄이려면 조용한 모드가 아니라 실외기의 작동 방식과 시간 조절이 핵심입니다. 바람보다 안 보이는 속 사정을 알아야 제대로 아낄 수 있어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만을 위해 신청만 하면 전기세를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꿀정보도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다른 중요한 전략 방법을 더 알아보도록 하죠. 세 번째 실수. 에어컨을 아무리 오래 틀어도 방 안이 시원하지 않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바람 방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원함을 바로 느끼기 위해 바람을 아래로 자신 쪽으로 향하게 설정하죠. 발끝에 찬 바람이 닿으면 시원하긴 하지만 이 방식은 에어컨을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바람을 바닥으로만 보낸다면 냉기는 바닥에만 고이고 머리 위와 천장 쪽은 여전히 뜨거워 실내 전체 온도가 낮아지지 않죠. 에어컨 센서가 계속 아직 덥다고 판단해서 실외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기는 더 쓰고 방은 덜 시원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설치한 두 집에서 똑같은 평수, 같은 모델의 에어컨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집은 바람을 위로, 다른 집은 아래로 향하게 설정했는데 한 달 후 전기요금 차이가 무려 5만 원 이상 나더라고요. 이유는 딱 하나, 바람 방향이었습니다. 에어컨은 사람을 직접 식히는 기계가 아니라 공기를 순환시켜 실내 전체를 균일하게 시원하게 만드는 기계입니다. 따라서 바람은 항상 위로, 천장 방향으로 보내야 합니다. 천장 쪽으로 퍼진 찬 공기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방 안을 골고루 시원하게 만들고 설정 온도에 더 빠르게 도달하게 해줍니다. 이로 인해 실외기도 더 빨리 멈추고 전기세도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죠. 작은 리모컨 설정 하나로 매달 수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 실수. 에어컨을 아무리 켜도 시원하지 않고 전기세는 이상하게 많이 나온다면 혹시 에어컨 앞에 가구나 가전제품이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 바로 앞이나 아래쪽에 큰 장롱, 책장, 냉장고 같은 가구를 배치하고 계세요. 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이건 에어컨 앞에 벽을 세워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찬 바람이 멀리 퍼지지 못하고 가구에 부딪혀 바로 튕겨나오기 때문에 실내 전체로 냉기가 순환되지 않고 한쪽에만 머무르게 되죠. 에어컨은 찬 바람을 직접 맞는 기계가 아니라 공기를 순환시켜 실내 온도를 낮추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막히면 센서는 계속 아직 덥다고 판단하고 실외기가 풀가동 모드로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냉방 효율은 떨어지고 전기 소모는 두세 배까지 늘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고객님 댁에서 에어컨 앞에 큰 옷장이 놓여 있었는데 같은 평수의 다른 집보다 전기세가 월 4만 원 이상 높았어요. 원인을 모르시다가 가구를 옮기고 나서야 냉기가 거실 전체에 퍼지며 금세 시원해졌고 다음 달 전기세는 절반 가까이 줄었답니다. 이건 마치 선풍기 앞에 두꺼운 박스를 놓고 왜 바람이 안 불지?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바람이 길을 잃지 않도록 앞을 열어주세요. 에어컨 앞은 언제나 시야 확보. 가구 배치 하나만 바꿔도 에어컨의 진짜 능력이 발휘됩니다. 시원함도 2배, 전기세는 반값. 오늘 집 구조부터 점검해 보세요. 다섯 번째 실수. 에어컨 리모컨에 오토, AI, 절전, 스마트 같은 버튼. 혹시 그냥 지나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이 버튼들이야말로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대부분의 에어컨은 일반 모드에서는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에도 같은 세기로 계속 작동합니다. 26도로 맞춰놔도 계속 힘을 줘서 돌다 보니
실외기는 쉴 틈 없이 일하고 전기는 줄줄 새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오토 혹은 AI 모드는 다릅니다. 에어컨이 스스로 똑똑하게 조절해요. 온도, 습도, 사람 수까지 파악해서 가장 적은 전력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냉방을 해줍니다. 일종의 자동 연비 운전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로 치면 급 출발 없이 매끄럽게 주행하면서 기름을 아끼는 똑똑한 드라이브 같은 거죠. 실제로 제가 설치했던 두 집에서 한 곳은 일반 모드, 다른 곳은 오토 모드만 썼는데 한 달 전기세가 약 3만 원 이상 차이가 났어요. 같은 에어컨, 같은 집 구조인데도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AI 모드는 처음 30분 동안은 절대 조작하지 않는 게 핵심. 이 시간 동안 생활 패턴을 학습하는데 자꾸 끄고 켜면 엉뚱하게 기억해서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오늘 리모컨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동, 오토, AI, 에코, 절전. 이런 단어가 보인다면 그게 바로 전기 아껴주는 마법의 버튼이에요. 아무리 오래 틀어도 전기세 걱정 없는 여름, 이제는 버튼 하나로 시작해 보세요. 여섯 번째 실수.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실내가 쉽게 시원해지지 않는다면 원인은 바람이 아니라 햇빛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남향 창문, 거실 통창, 베란다. 유리로 들어오는 강한 직사광선은 실내 온도를 순식간에 끌어올려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낮 동안 커튼을 활짝 열어두고 에어컨만 열심히 돌리시죠. 이건 마치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안에 찬 음식을 더 넣으려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햇빛이 실내로 들어오면 바닥, 벽, 가구가 열을 머금고 이 열기가 한번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이 온도를 낮추려면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결국 실외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하게 되고 전기요금은 폭탄처럼 늘어나죠. 제가 직접 실험한 결과 햇빛 차단 커튼을 닫은 상태와 연 상태의 실내 온도 차이는 최대 3.5도까지 벌어졌고 에어컨 작동 세기와 전력 소모량에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후 2시 5시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대엔 반드시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차단해 주셔야 해요. 또 한 가지 팁, 검정색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서 방을 더 덥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 하얀색, 은색, 밝은 계열의 열차단 커튼이나 창문용 썬팅 필름을 활용해 보세요. 에어컨의 성능만 믿기보다는 들어오는 열 자체를 막는 것이 전기세 전략의 시작입니다. 바람을 시원하게 하려면 빛부터 막아야 해요. 오늘부터 창문 앞 커튼 하나만 바꿔도 에어컨은 훨씬 덜 힘들고 여러분은 훨씬 더 시원해집니다. 일곱 번째 실수. 에어컨을 켰는데 바람이 약하거나 냄새가 나고 전기세도 예전보다 갑자기 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바로 필터입니다. 에어컨 필터는 외부 공기를 빨아들일 때 먼지, 곰팡이, 미세한 오염물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필터를 장기간 청소하지 않으면 공기 흐름이 막혀서 에어컨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마치 마스크를 열겹 끼고 달리는 것처럼 실외기는 더 많은 힘을 들여 작동해야 하고 당연히 전기 소비량도 23배까지 증가하게 되죠. 실제로 제가 방문했던 어느 어르신 댁에서는 에어컨에서 심한 곰팡이 냄새가 났고 전기세가 매달 15만 원씩 나왔어요.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까맣게 눌어붙어 원래 색도 안 보일 정도.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한 후 다음 달 전기세가 7만 원대로 반 이상 줄었고 바람 세기와 냄새도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청소 방법은 간단해요. 전원을 끄고 앞 커버를 열어 필터를 꺼낸 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고 깨끗이 헹군 후 완전히 말려서 다시 끼우면 끝. 시간은 10분도 안 걸려요. 여름철에는 2주에 한 번, 특히 창문을 자주 열지 않는 집이라면 먼지가 더 많이 쌓일 수 있어요. 필터 청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에어컨 바람은 더 시원하게, 전기세는 확 줄어들게 도와줘요. 오늘 필터 상태부터 꼭 확인해 보세요. 여덟 번째 팁, 에어컨을 아무리 똑똑하게 써도 전기세가 부담스러우셨나요?
그렇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있어요.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인데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에너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대상이 아닐 것 같아 하시지만 의외로 대상 조건이 넓고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희귀질 환자 등 가족 중 단 한 명만 해당돼도 신청이 가능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 드린 한 어르신은 몰라서 그냥 냉방기구도 못 켜고 지냈다고 하셨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신청 도와드린 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거의 0원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한 달 더웠던 여름을 에어컨 켜고 시원하게 보내셨다며 울컥하셨던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신청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만 들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3분 만에 신청서 작성 후 끝. 올해는 6월, 9월 여름 바우처 접수 기간이라 지금이 딱 신청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을 때 꼭 챙기세요. 그리고 주변에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따뜻해지고 한 통의 문자, 한 번의 영상 공유가 누군가의 여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무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이겨낼 준비를 함께해요. 에어컨 없이 버티자니 덥고 마음 놓고 켜자니 전기세가 걱정되셨죠? 하지만 작은 실천 하나로 전기세 부담은 줄이고 시원함은 그대로 누릴 수 있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마음을 다잡으셨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에어컨 절전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짧은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시원한 여름을 만들어가는 힘이 되어줄 거예요. 2025년 여름 에어컨을 켜고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첫 번째 여름이 되시길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